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경제 군사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 정의 내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한 전략을 짜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 전역에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그들이 그 행동을 한 전범 조상들을 기리는 짓을 또 하였습니다. 무려 국회의원 100명이 말이죠. AP통신은 일본 국회의원 약 100여 명이 논란이 되는 신사참배를 하였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참배한 자들은 현 일본 기시다 내각의 9명의 차관과 특별보좌관을 포함한 보수 여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12월 8일인 것에 맞춰 참배를 한 것이고, 한국과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기부하는 것은 비평가들에게 일본의 전시 행동에 대한 반성의 결여의 표시로 간주된다는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제는 이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자 도발이며 일본 고위 인사들의 신사 참배는 침략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맹비난하였으며, 우리 외교부 역시 일본의 식민 약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신사 참배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 표명한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전범에 대한 참배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유명한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는 일본 매체 마이니치를 통해 일본이 진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꼬집고 있는데요. 그는 일본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한 무게감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자신도 그 이해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 예시로 조선 왕비, 민비의 살해 사건 등은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미 거기에서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배 기간 일본은 한국에 일본 신사를 만들었으며 아이들에게는 참배를 강요하고 그들은 일본인이라 세뇌하고 천황을 모신다는 선언을 시켰으며 창씨 계명으로 이름마저 바꾸어 버렸다면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한국 민중이 1910년 한일 병합을 합법이었다고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는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해도 그 국제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에 한국은 관여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한국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의 해결에 있어 일본이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설명하는데요. 첫째, 가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 둘째, 사과의 증거로서 금전적인 급부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로 장래의 역사 교육에 있어 이런 문제를 후세에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째, 후세에 정확한 역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이었던 현 기시다 총리가 당시 아베 총리를 대변하는 형태로 고통을 겪고 심신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반성의 기분을 표명한다 발언한 것이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제일 소중한 3번째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아베가 미래의 일본 아이들에게 계속 사과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사죄의 피로라는 것이 있다면서, 사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어렵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신념과 절도가 필요한데 행동이 수반된 진지한 사죄라면 해결이 되지만 이 사과가 진지한 사과인지에 대한 여부는 피해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일본은 학교 교육에서 근현대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데 전후 독일이 역사인식 문제에 임했던 것과 달리 일본은 냉전 속에서 미국의 말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방치해왔으며 이런 일본의 행동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이런 양심적 지식인의 한마디에 변화할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발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본이 러시아에게 제대로 인과응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을 때리는 데 있어 일본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한국 참여까지 계획하고 있어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에 있는 쿠릴 열도 개발에 대한민국에게 참여 요청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극동 연방구 부총리 겸 대통령 전권위원인 유리 트루트네프가 한국에게 한국이 가장 특혜를 받을 쿠릴 열도 개발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대한 특별 조세 제도 및 우선 개발 영역, 자유항구와 같은 특혜 체제를 만들고 투자자들이 사업을 하도록 도와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데, 러시아는 한국 측이 이런 쿠릴 열도 개발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인데요. 세상에 이런 환상적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다 할 수 있는 것이, 양국의 협상에 있어 한국가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양국이 동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 개발로 10마디 말보다 더한 쿠릴에 대한 러시아의 확고한 주장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실제 러시아가 최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극동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고, 우리 역시 러시아와의 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일본에게 인과응보를 제대로 날릴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셈인 것이죠. 아울러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은 비단 일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양국 간의 놀라운 관계 성장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측 역시 러시아는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시각을 보였다 전하는 기사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규모가 올해 9개월 동안 거의 60%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3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 219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북극과 관련하여 한러 공동투자사업, 특히 조선 분야 공동투자사업 추진이 양국 간에 더욱 심화된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같은 진영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러 사이의 갈등을 감안한다면 계속 이어질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와는 경제 파트너가 되어 일본을 난처하게 만들어 공동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가장 이로운 것은 어쩌면 강력한 동맹만큼이나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 국가와는 그런 관계 재정립이 일어날 수 없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제팬이 시들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코리아를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우리를 기습 침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주만 공습 기지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바꿔서 말입니다. 일본의 국익과 제국주의의 부활의 시작점은 언제나 한반도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일본을 상대하는 모든 국가의 승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